한동훈 위원장 잘하고 있다. 10년 전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같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3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숨 고르기, 메시지 관리, 그리고 당 장력을 키워가는 데 여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초반 평가 성격의 여론조사가 중요할 텐데 비교적 긍정적인 점수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지지라는 것은 사실 국민들께서 잘 봐주시는 것이고요. 그게 저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걸 국민들께서 서서히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실천과 행동을 열심히 할 겁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비대위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잘하고 있다 52, 이재명 잘하고 있다 35. 이 52 대 35 물론 직접적인 비교가 다소 어렵더라도 52%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초반 점수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로 딱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을 추대됐기 때문에 한 달이 되는 날에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오늘은 한국갤럽조사가 나왔고 어제는 NBS라고 해서 우리나라 메이저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수치는 비슷한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컨벤션 효과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제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미 컨벤션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났고 특히 이 조사가 의미 있는 것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갈등이 있고 난 다음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각별한 것 같습니다. 즉 단지 한동훈이라는 인물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좀 어떤 부풀려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미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 현장에서 대통령과 어떤 면에서 단호하게 다투고 사퇴 안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봉합이 되고 이런 과정들, 예. 즉 본인의 정치력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고 또 최근에 이제 정치개혁과 관련된 또 5가지 정치개혁 안들도 냈지 않습니까? 즉 지금의 어떤 이 여론조사는 컨벤션 효과를 넘어서서 실제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1차적인 평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만큼 일단 국민들로 비춰봐서는 제일 사실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리스크가 뭐냐면 똑같다.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수직적 관계,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아바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지지율은 금방 떨어질 것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전망들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대통령과 어떤 면에서 일전을 겨루고 난 다음에 나타난 국민의 평가는 아닌데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오늘 갤럽 조사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화면을 전체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저 52, 35 저 여론조사 결과가 보시는 그래도 조사 일시가 1월 23일부터 어제까지 오늘이 26일이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있었던 대통령과 정면 충돌 이후의 여러 분위기가 다 반영된 여론조사 수치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거다. 이게 이현정 의원의 전반적인 평가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럼 이 여론조사를 과거 비대위원장 혹은 국민의힘의 전직 대표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2년 전, 정확히는 3년 전 대표였던 이준석 전 대표가 잘하고 있다 37. 가장 직전 여당의 수장이었던 김기현 전 대표가 29. 한동훈 위원장이 좀 비교 대상이 되려면 무려 12년 전을 거슬러 나가서 당시 여론조사만 봤을 때 보수 여당의 유일한 성공 사례였던 게 바로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였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럼 초반 점수는 꽤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A+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52%가 아니에요. 뭐하고 같이 비교해야 되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인 상태에서 52%란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도 있었고 본인도 정치를 쭉 해왔던 그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시작한 지 진짜 딱 한 달 만에 저런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포함되는데요. 전 어떻게 생각을 갖다가 했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경험이 중요한 그 분야가 정치인데 예. 이렇게
그 정치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과연 그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여당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저부터도 사실 우려했거든요. 반신반의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저 수치만 보고 그다음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들의 사태를 보면 누가 한동훈을 정치 초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정치 타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수치가 저렇게 35%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반사 효과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그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장현주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또 근데 이제 12년 전 박근혜 당시 비대위의 여론조사와 52는 똑같은데 또 잘못하고 있다는 수치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럼에도 일단 52%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 차별화에 좀 반응을 한 거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하겠지만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 더 중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치상으로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뭐 어느 정도 수치와 비슷하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박근혜 비대위와 한동훈 비대위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라이벌이거나 또는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으로 옴으로써 그리고 첫 일성이 그동안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사죄가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용산과의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애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든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을 빼놓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척점이 아니라 오히려는 너무나 가까운 직할체제인 비대위원장이 왔다는 부분 이게 처음부터 좀 한계로 꼽혔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번 갈등과 그리고 또 봉합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도 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평가가 국민들께 계속해서 이렇게 유의미하게 있으려면 앞으로도 계속 용산에 대해서 뭐 이른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 문제라든지 네. 뭐 각종 여러 가지 용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을 직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의 말 그리고 행동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께서 그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을 얘기하셔서 최근 여론조사는 아주 소폭이지만 1%포인트 떨어진 대통령의 지지율. 그런데 이제 아마 국민의힘 내부로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52%가 보수 여당의 유일한 성공 사례였던 2012년 박근혜 비대위와 일단 초반 스타트가 비슷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론 비교적 호의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신경민 의원께 이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일부 언론에 보면 그럼 과연 신경민 의원께서도 선거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결국은 누구와 친분을 과시하고 앞세워서 선거를 각 후보들이 치를 것이냐. 이제 고심이 좀 시작됐다. 뭐 물론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간판을 달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엇갈리는 얘기, 눈치 보기 작전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특히 이제 팜프렛하고 그 선거 사무소 벽면 예.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고민합니다. 투샷을 누구하고 쓸 것이냐. 예. 근데 선거라는 건 정말 냉정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 투샷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한 표라도 더 나올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들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제작을 또 해놓은 분들도 꽤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고민이 시작이 이제 된 거죠. 예. 특히 윤 한 두 사람이 함께 가고 있을 때는 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둘을 같이 써도 되는데 이처럼 지금 갈등이라고 일단 포장이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만약에 지금 한 비대위원장으로 한 사람들도 이걸 가르쳐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거고요. 그러면 윤 대통령으로 가르칠까라는 고민이 하나가 있고 한으로 그냥 갔을 경우에 혹시 나한테 아직 공천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은 정말로 저속 운행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저속 운행을 하는 공천 과정에서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고요.
지금 뭐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이미 갈아끼려고 결심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윤 대통령으로 갈아끼겠다.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갈아끼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예. 거고요. 특히 고민스러운 건 용산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입니다. 그렇겠죠. 이분들은 한으로 가려다가 이거 다시 윤으로 해야 된다. 윤으로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뭐 이 눈총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고 윤으로 아마 갈아 끼우는 추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뭐 일단 관전자 입장에서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 한 표라도 더 얻은 당사자들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 시작. 물론 그건 여론이 증명하겠지만